자, 지난 25일입니다. 국회 상임위와 이 본회의에 휴가 신고서를 제출하고 두문불출하고 있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 잠적설까지 돌기도 했는데 지난번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사진이 한번 찍혔죠. 그 이후에 김남국 의원의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저희가 사진 준비했는데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자, 민지숙 기자. 지금 요 사진들인데 이게 백팩을 메고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서 뭔가 좀 생각에 잠긴 듯 하고요. 이게 어디에서 찍힌 모습이에요? 네, 바로 이 안산에 있는 김남국 의원의 자택 앞입니다. 민주당 탈당 이후에 지난 15일 유튜브 방송 이후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지난 수요일 24일에 이 검전 밴을 타고 자택에 귀가하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된 겁니다. 여기 하나 더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실루엣인데 네. 이 모습도 김남국 의원이에요? 그런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택 앞에서 모습을 포착한 지 이틀 뒤에 찍힌 사진인데요. 네. 지난주 금요일 안산 지역에 있는 본인 지역구 사무실에서 이 김 의원으로 추정되는 저렇게 안경을 끼고 있는 남성이 이 근심이 있는 듯 손을 괴고 있는 듯한 실루엣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날도 이 취재진들이 김 의원의 모습을 포착하기 위해서 이 사무실에 몰려들었는데 네. 이 관계자 지금 안에는 아무도 없다, 김남국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건물 보안 시스템도 걸어 잠그고 나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얼마 안 있어서 이 건물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지고 네. 김 의원으로 보이는 해당 인물의 저런 실루엣이 포착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김남국 의원 계속해서 두문불출하면서 정치권에서는 김남국을 찾아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는데 정치권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수배령이라도 내려야 하는 것입니까? 지방에 있어요. 네, 지방에 뭐 서울에 있으면은 본인도 자꾸 언론 기자 만나게 되고 또 정치인들에 접촉하고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멀리 떠나서 성찰과 반성의 시간에 필요한 그런 공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거는 오보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아. 네. 이정우 씨님, 지금 얘기 들어보면 국민의힘에서는 뭐 수배령 얘기도 나오고 안민석 의원은 언론 등 피해가지고 지방에 있을 거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근데 저희가 동선을 쭉 보면 네. 지난 15일 날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18일 날 3일 뒤에 사흘 뒤에 가평 휴게소에서 찍히고 26일 날 우리 민지수 기자가 지금 설명한 대로 지역 사무소에서도 사진 찍히고 여기 24일 날 그 전에 24일 날은 자택에서도 찍히고 어쨌든 두문불출하는 건 아니고 여기저기 좀 다니는 것 같은데 뭐를 하면서 다니고 있을까요? 글쎄요,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뭐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무엇 때문에 저렇게 계속 그 자명을 한다라는 건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날짜를 한번 보시면 15일에서 18일 사이에 몇 가지 자신한테 굉장히 불리한 그런 그 보도가 이어졌어요. 이를테면 뭐 변창호 코인 그런 그 커뮤니티 대표, 그러니까 자신이 지갑이 노출이 됐고 한 지갑이 아니라 한 서너 개의 지갑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뭐 100억 원 가까이의 어떤 코인을 쪼개서 인출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보도들이 15일에서 18일 사이에 이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자신이 지금까지 한 말들을 전부 다 또 번복해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에요. 근데 그게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언론을 잠시 피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그러나 더 이상 피할 수는 없다라고 아마 판단을 했을 겁니다. 본인도 2020년에 당선되자마자 언론 인터뷰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임위와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의원들은 무조건 징계를 하는 그런 법안을 제출하겠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날이 갈수록, 그러니까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날이 계속될수록 자신에 대한 어떤 비난은 아마 더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곧 아마 다시 이제 국회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고요. 그 시점은 아마도 이 코인과 관련된 기사들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수그러들 때, 이 이슈가 다른 이슈가 좀 더 나올 때 이렇게 해서 소나기를 피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아마 다시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김준일 에디터는 김남국 의원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세요? 일단 뭐 언론에 공개적으로 나오는 거는 지금 가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늠하기가 어렵고 윤리심판원 이제 윤리특위가 이제 가동되고 있잖아요. 내일 또 열리잖아요. 예, 열리고 이제 거기서 그 상황에서 이제 나중에 소명을 하거나 뭐 이런 필요가 있어서 올 것 같은데, 지금 또 하나는 이제 검찰 수사가 만약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검찰에 소환이 될 경우에는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가급적이면은 조금 안 나서는 게 본인에게도 유리하고
또 나중에 이제 검찰 수사를 받는데도 조금 그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정치인으로서 좀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의혹을 남겨놓고 지금 본인이 이렇게 잠적을 해버리면은 이게 뭐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부메랑이 돼서 뭐 수사는 모르겠으나 정치인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모습 이런 거는 조금 많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서요. 민주당이 남국의 바다에 빠졌다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 많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아직 조국의 강도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도 또 같이 나오는데 조 전 장관이 이 말 한마디로 정치권이 지금 떠들썩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 동양대 표창장은 입시에 영향을 안 줬다. 그 다음에 저희 딸내미 때문에 다른 학생이 뭐 떨어진 적은 없다. 뭐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표창장을 제출했다는 그것만으로 취소 사유다. 이렇게 결정이 났고, 그게 지금 항소가 된 상태입니다. 아마 본인 인생에서 가장 지금 이제 일이 없는 자유로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종우 시장님, 지금 조 전 장관이 했던 얘기 근거 있는 얘기인가요? 이 조 전 장관이 이야기한 근거는 지금 이겁니다. 입학 전형 공정관리위원회 부산대의 2021년 9월 30일자 결과서 이것을 지금 아마 근거로 삼아서 그 안의 내용에 어떤 그 근거를 그것 때문이 아니다. 표창장 때문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어떤 학생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뭐 3위다. 그때 당시에 어떤 성적으로 이것을 두고 아마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조국 전 장관의 어법의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그 여러 가지 어떤 드러난 사실 중에 한 가지 부분만 또 딱 떨어뜨려서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사실 이때 당시에 이 입학 전형의 위원장도 사퇴를 했어요. 왜냐하면 3위가 아니라 24위였는데 3위라고 이야기하고 또 지금 부산대가 결정을 내린 입학 취소도 이 부분이 아니거든요. 입학 요강이 공적 약속이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만 딱 떨어뜨려서 거봐라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화법으로 이슈를 덮거나 돌리려는 그런 의도로 보이는 상황이죠. 허주연 변호사, 그러면 조 전 장관의 주장이요. 법적으로 보면 좀 어때요? 우리가 입시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말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허위 서류를 제출했을 때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을 왜 만들어두는 걸까요? 그것은 이런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입시 자체의 공정성이 저해가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의 기회를 박탈할 수도 있고 입시 업무가 방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 전 장관 말처럼 반드시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이익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이게 요건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의 발언 그 자체로는 좀 법적으로 봐서도 조금 부산대는 왜냐하면 입시 요강에 따라서 그걸 근거로 해서 입학 취소 처분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위조가 됐다는 것은 위조된 표창장이라는 것은 당연히 지금 정경심 교수의 어떤 대법원 판결로 판단이 난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왜 이렇게 위조까지 해가면서 이 서류를 제출을 했을까요? 본인들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합격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서류를 제출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위 자체만으로도 이미 공정성이 저해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이 사실 이제 법률가이지 않습니까? 네. 법학 교수이기도 하고 법무부 장관 출신이기도 한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납득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 조국 전 장관 얘기까지 해서 오늘 프레스룸 라이브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